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이뤄냈고, 그 다음에 좀 하락 전환하는, 목요일 금요일 정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앞전에서 보게 되면은 고점 그리고 고점, 어차피 이건 갭 맞고 바로 빠졌으니까 여기 고점 그리고 고점, 이 저항 부분을 갖다 계속 맞는 모습이고, 이번에도 나름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 맞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당연히 여기서 저항 맞고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이걸 돌파를 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추가로 전환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 13,000포인트가 있죠. 이 1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하락 추이를 갖다가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거와 같이 동일하게 본다면은, 자, 요 라인에 갖다 붙여 볼게요. 여기, 네, 요 라인 정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붙여도 되는데, 가장 하단이었었던 여기다 붙여놨을 때 추가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충 12,500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거는 이제 13,000을 갖다 깼을 때요. 자, 이 13,000을 지켰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박스권을 갖다 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3,000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고, 상방으로는 이 저항선을 갖다 돌파하는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방향성을 좀 보여줄 거고, 다음 주에 있는 재료들에 따라서, 뉴스들에 따라서 방향성은 위일지 아래일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장을 볼게요. 국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는데, 코스피는 크게 못 따라왔어요. 아무래도 반대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만들고 계속 이런 모습이 좀 이어졌어요. 그걸 좀 극복을 하면서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고, 자, 그게 좀 극복된 다음에 이제 눌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다시 좀 내려와서 한 2,4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온다면은 다시 또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장보다는 확실히 반등이 좀 쉽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추가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는 다시 봐야 되는 곳은 저항은 2,500입니다. 자, 2,500이고, 최근에 지금 저항 맞은 거는 2,241선에서 지금 저항을 맞았거든요. 지금 이 회색선 보게 되면은 241선 저항 맞았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갈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금요일 날 이제 좀 뉴스들이 있었죠. 뭐 이스라엘 쪽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24시간 내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요일은 좀 리스크를 좀 피하고 보자. 아무래도 주말에 껴 있으면은 리스크를 좀 피하고 보자 했었는데, 주말 동안 터지진 않았어요. 그 이슈가 터지진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오늘 뭐 저녁이나 새벽 중에 뭐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뭐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라인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적으로 요 라인, 앞전에 고점을 한번 작용을 했었고, 또 시초 가면서 고점을 작용했었고, 그걸 지지받으면서 밟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였었죠. 243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이 라인을 갖다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다시 봐야 되는 건 2400선이에요. 그래서 2400에서 2430선이 요 사이에서 이제 바닥권을 갖다 만들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린다면은 요 정도가 올 거고, 반대로 시장이 좀 괜찮은 분위기로 좀 반대로 좀 돌아간다, 뭐 전쟁이 좀 어느 정도 휴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뭐 채권 금리도 뭐 좀 양호해졌죠. 자, 그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면은 얘는 다시 한번 2,500선을 갖다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본다면은 2,400선에서 2,500선 요 안에 박스권의 움직임일 거고, 이 안에 박스권에서 이제 뉴스들에 따라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가서 여기를 갖다 지지를 해줄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하방으로 갔을 때는 여기 13,000선을 갖다가 지지를 할지 추가적으로,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증시는 13,000 아래로 넘어가는지, 국장 같은 경우에는 2,400선 아래로 내려가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금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막 52조씩 하던 게 지금 46조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나 막 전쟁, 안 그래도 러시아도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 전쟁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이제 디폴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중국의 뭐 CPI나 PPI도 지금 최근에 이번에 나왔던 데이터들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세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너무 어렵구나 하면서 이탈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큽니다. 지금 신용잔고를 보다시피 지금 20조 2천억에서 지금 18조 7천까지 줄었는데, 목금에는 그렇게 줄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한번 반대매매 일으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19조 정도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면서 반대매매가 거의 한 1조보다는 조금 더 나왔거든요. 1조 이상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반대 매매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성 물량은 좀 정리가 됐고, 정리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증시에 뭐 그렇게 큰 수급의 변화는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보다는 수급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번 4일, 이번에는 월요일 쉬었죠, 우리가. 그래서 4일만 보게 되더라도, 자, 1000억, 500억, 1000억, 2000억.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던졌어요. 그 전에도 뭐 그렇게 세게 안 던졌는데, 그 전에는 뭐 이제 조 단위로 던졌을 때도 있었죠. 자, 그 정도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크게 안 던졌는데 그 부분을 다 누가 받았느냐? 자, 그때 개인도 다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이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 지수가 빠짐에도 개인들이 살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던 그 3일이었어요. 자, 그랬고, 자, 기관이 그걸 전부 다 받아 챙기는 모습이었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개인이 이탈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은 맞아요. 바닥권의 근처에 왔구나 라고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자, 선물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개인들은 받아내질 못했고, 그리고 기관이 던진 걸 갖다가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받으면 별로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기관이 던졌는데 개인까지 던졌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한 곳에서 외국인에서 전부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 이것도 수급상 양호합니다. 거의 뭐 7천억, 6천억, 3천억. 선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돌아오는 모습은 좀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돌아왔구나 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요.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전보다는 좀 양호해졌다. 전에만 보더라도 1조 1000억을 갖다 던지고 1조 원을 갖다 던지고 5천억 던지고 4천억 던지고 이러던 애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돌아오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피 증세에서도 이제 개인들이 지수가 빠지니까, 지수가 빠질 때마다 이제 개인들은 미친 듯이 그냥 주워 담았죠, 그냥. 그리고 신용 써가면서 계속 주워 담았고 막 미수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반대 매매가 좀 어느 정도 터져 나오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눌린다. 만약에 한 번 더 눌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 반대 매매가 아니고 그냥 현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겁을 먹을 만큼 개인들은 충분히 겁을 먹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달려들기에는 좀 개인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위치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한번 다시 눌린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다시 좀 괜찮게 들어와 주는지,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수급에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뉴스로 좀 돌아가 보면은 자, 우선은 이번 주 좀 시장이 정말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주 주말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제 군 투입을 갖다가 임박했다. 그리고 뭐 이제 전쟁이 막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어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그걸 뒤집었었던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군이 이제 투입을 갖다 임박하니까 전쟁이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좀 움직여요. 지금 금값도 좀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거 금값 다 돌려놨어요. 금값도 좀 많이 올려놨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 국채로 이제 좀 자금이 좀 피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신 나간 듯이 미친 듯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걸 꺾어 놓은 게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아무래도 전쟁이 또 터지면 이거 위험하니까 국채나 산호차, 국채 이렇게 금리도 좋은데, 지금 안 그래도 10년물 같은 경우에 뭐 거의 5% 가까이 주니까 4.6% 나오죠. 지금 현재는 한 4.6% 나오는데, 이거 그냥 이 금리만 받아 먹고 있어도 이게 훨씬 더 안전하지, 굳이 주식시장에 달려들어야 되냐 하면서 국채를 갖다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국채를 갖다 사게 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그렇게 시장을 갖다 쥐락펴락했었던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좀 괜찮게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물리면서 4.6%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는 연이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확전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확전되면은 좀 이슈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는 좀 문제예요. 그래서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확전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확전이 안 된다고 가정을 이미 해놓고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로 이제 자금들이 좀 피신을 하고 안전자산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미증시가 월요일날 미증시 저녁에, 제가 월요일날 이때 낮에 찍었잖아요, 영상을. 근데 미증시가 저녁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날 국장은 당연히 상승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은 이제 좀 상승 출발하겠다 라고 하면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 시가가 거의 1%가 뜬 상태로 이제 출발을 하죠. 근데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오후장 딱 12시 정도, 12시에 1시 정도 넘어갔을 때
국장이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반대 매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이 눌러준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이때 굳이 나왔을까 싶기는 해요. 뭐 비구이 위한 이제 중국의 그 건설사죠. 이쪽이 이제 디폴트가 뭐 현실화되냐 이러면서 이걸로 갑자기 또 눌러주는 모습이었었고 근데 오히려 이 화요일 날 이 시간대에서는 중국 증시는 오히려 올랐어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아시아 증시도 전부 다 상승이었었는데 국장은 이런 뉴스하고 뭐 전쟁이 더 커지면은 뭐 3차 전쟁 세계 3차 대전부터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중동 5차 전쟁이라고 하면서 뉴스가 좀 굉장히 과격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국장을 굉장히 어거지로 좀 찍어 누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 또 반대 매매가 또 나오니까요. 거기까지 먹고 들어가겠다라고 했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랬고 자 그러자마자 이제 나오는 뉴스들이 당연히 이제 반대 매매가 터지죠. 결국은 신용 잔고 비율 코스닥이랑 코스피 봤을 때 신용 잔고 비율은 최근에 시장이 와 올라가네 하고서 정신 나간 듯이 사람들은 신용을 갖다가 땡겨대고 그리고 B2를 강하게 막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토해냈죠. 어쩔 수 없이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뭐 돈을 더 끌어와서 막아야 되는데 끌어오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에서 2400까지 지금 수직 낙하했거든요. 한마디로 중간에 잠깐 올려준 건 있지만 거진 수직 낙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신용을 처음부터 쓰신 분들은 계속 물을 타 왔을 텐데 여기서 이제 물을 많이 탔을 거예요. 분명히 물을 많이 탔는데 그거보다 전쟁 터지고 뭐 터지고 계속 터지니까 도저히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손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자 그러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 확실히 불리해요. 미증시는 그렇게 막 되돌림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었는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해소를 했으니까 나름 바닥이 왔다고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확전이 되지 않는 한에 바닥으로 거의 다가왔다라고 저는 보아요. 근데 이스라엘 확전이 된다? 그거 전쟁은 솔직히 예측 불가죠. 전쟁 쪽은 예측 불가다 보니까 그게 확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추가 하락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전이 어디까지 확전이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고 변동성도 좀 클 거고 그렇다고 막 주가가 막 내려왔다고 막 달려들기도 되게 애매한 게 지금 이스라엘이 확전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도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조심하면서 계속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왔던 게 뉴욕 증시에서 이제 PPI가 나왔어요. 근데 PPI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갖다 웃돌았어요. 결국 PPI가 높게 나오면은 이거는 결국 CPI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나올 CPI도 안 좋겠거니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겠구나 했는데 자 전쟁 때문에 또 국채금리가 추가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왜? 지금까지 정말 조그만한 무슨 실업 청구 수당부터 해가지고 고용 지표들 진짜 예전에는 그렇게 신경도 안 쓰던 그런 조그만한 고용 지표들에도 큰 폭으로 막 국채금리가 막 20bp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하니까 이게 시장은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국장은 그렇게 빠르게 반등을 못했지만요. 자 그래서 미증시는 좀 괜찮게 좀 움직여줬었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그 새벽에 나왔죠. FOMC 회의록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거는 좀 안 좋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좋을까? 9월달 FOMC에서 점도표도 더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뉘앙스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9월 FOMC가 안 좋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회의록 내용도 안 좋겠지 했는데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금리 추가 인상에 더 신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전쟁이 터진 다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월달 FOMC 회의록에서 이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양측이 좀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채금리가 이 FOMC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11월은 금리 인상 안 하겠네라는 게 거의 이제 팽배해졌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9월 FOMC 회의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는 게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까지 반영을 하고 FOMC 회의록을 확인을 하니까 저 정도면은 이건 금리 인상 못하겠네 11월 절대 못해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6%로 확 줄었어요. 거의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번 거에서는. 그래서 동결이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미국은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미국에서도 지금 이미 채권 금리가 이만큼 상승한 거는 기준 금리를 갖다가 이미 한 번에서 많게는 두 번까지 상승을 시킨 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만큼 효과를 가져왔으니까 시장이 그만큼 무너진 거죠. 거의 그 정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기준금리를 이거를 올리지 않더라도 국채금리가 올라가 주면서 오히려 시장은 전부 다 굉장히 긴축을 갖다가 충분히 해왔다. 지금에서 여기서 우리가 기준금리까지 더 올렸을 때는 이거는 시장의 시스템 붕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월을 보더라도 당연히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잠깐만요. 인하 가능성인가요? 아니죠. 동결 가능성이 높고 그때도 12월에 그러면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금은 있긴 한데 이것도 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까지 반영이 돼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줄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 11월, 12월이니까 아직은 이 수치를 갖다 믿지는 어렵지만 가장 가까운 11월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은 거의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 국채금리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확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게 정말 중요해요. 유가는 이스라엘 확전에 따라서 유가는 빠르게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뒤에 따라오는 애니까 유가를 먼저 보시기보다는 국채금리하고 이스라엘 확전을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미국 CPI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미국 CPI가 좀 나왔는데 예상보다 괜찮네. 아무래도 유가가 오른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PI에서 유가 때문에 오른 부분은 그냥 상쇄를 시켜버렸어요. 왜? 전달 8월 달에도 이제 데이터가 CPI가 나왔을 때 그때 우려스러웠었던 거는 유가가 올랐으니까 나머지 데이터들이 안 좋으니까 이거 시장 반응 안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반응이었었냐면은 8월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데이터가 나왔지만 유가를 빼고 보면은 어느 정도 CPI에도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9월 같은 경우도 유가가 올랐지만 유가를 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게 뻔해요.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지만 자, 근원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식품과 에너지를 뺀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식품과 에너지 가장 변동성이 큰 걸 뺐을 때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에 4.1% 오르면서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괜찮게 나왔던 거예요. 전달 8월 달도 이랬거든요. 8월 달도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는 이거 상회했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안 좋았다가 근데 근원을 보자 하면서 근원으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달도 근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날도. 자, 근데 딱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터진 게 하나 있죠. 이게 새벽 2시인가 터졌어요. CPI까지는 괜찮게 나왔어요. 뭐 견조하다고 하지만 CPI에서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CPI 나왔을 때 근원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미증시는 오히려 그 한 3시간 동안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였었고 보시다시피 있달걸요? 제가 봤을 때 해외 시장 보게 되면은 분봉으로 보면은 자, 요때예요. 자,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왜? 근원이 괜찮았었거든요. 근원 시장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럼 이 하락은 왜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요때 시간이 정확히 보면 1시 정도 될 거예요. 보시면은 가장 큰 하락이 여기 있죠. 자, 1시 1분. 이게 1시 1분이면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니까 그러면은 새벽인데 자, 요때 당시에 뭐가 터졌냐면은 자, 30년물 입찰이 나왔는데 이게 좀 부진했어요. 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30년물 어디 갔어? 2시. 여기 있네요.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는 전에 이제 봤었던 거는 대충 4.34%였어. 4.345% 정도였는데 입찰할 때 보니까 4.8%로 입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산 거예요. 국채금리 좀 떨어지니까 이번에 좀 그래도 30년물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변수가 빵 터진 거죠. 30년물을 사는 국채를 갖다 사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찰이 굉장히 부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입찰이 부진하면 계속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국채 금리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4.8%에 이렇게 입찰이 됐다. 이걸 보고서 이제 국채가 미친 듯이 또 올라간 거죠. 이것 때문에
당연히 20몇물, 10몇물 그리고 나머지 애들 전부 다 같이 국채들이 정신 나간 듯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가 또다시 올라가니까 미증시는 이러한 하락을 또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은 이렇게 좀 미증시가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 하락 자리도 어차피 하락을 맞아야 되는 자리를 맞았어요. 사실 봤을 때 어차피 저항 구간이잖아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 다음에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바로 이걸 돌파하기에는 좀 쉽진 않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돌려줄지는 잘 모르죠. 그건 내일 다음 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하락 전환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되니까 이스라엘군이 이제 가자 지구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 지상군 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주겠다. 24시간 안에 민간인들은 남쪽으로 전부 다 대피를 해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시간은 너무 급하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 라는 뭐 미국 측도 그랬고 유럽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다면 6시간을 더 주긴 했어요. 자, 그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지상군이 투입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주말 이야기고, 지금 이때는 금요일이죠. 그러면서 초읽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이제 전쟁으로 가는구나. 이제 지상전 터지고 그러면 확전되고, 아, 이거 중동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미국도 주말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전쟁에 대한 베팅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당연히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오히려 도망치자라는 물량이 더 강했잖아요. 주말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확전돼가지고 이거 난리 나면은 바로 그냥 갭으로 크게 맞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는 모습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장이나 미국장이나. 자, 그러고서 미국장에서는 국제유가가 5% 이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더 이어갔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을 마지막으로 미증시에서도 금요일날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1.23%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빠졌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트상으로 완전히 붕괴시킨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붕괴를 시키려면 13,000포인트까지는 붕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깨고 내려갈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근에서 다시 버텨주면서 돌아 나갈지, 자, 그거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이스라엘 정전이 확전이 되는지, 뭐 이란이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 더 크게 벌어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움직이지만 나머지 데이터들에 따라서 국채금리 움직이니까 국채금리랑 이스라엘 확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쪽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쪽 이제 지상군이 임박을 했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피하라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6시간 추가로 줬어요. 6시간 추가로 준 게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10시 정도일 거예요. 자, 요때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지금 거의 12시간 넘게 지났죠. 14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 12시니까. 14시간이 지남에도 아직은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되게 고민이 큰 거예요. 이걸 갖다 지상군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크느냐 라고 봤을 때는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박살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또 나중 되면 또 모여가지고 또다시 하마스의 그 세력들 또다시 모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갖다 퇴치도 못하는데, 여기저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전투력을 갖다 굳이 넣어서 거기다가 이란까지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 해야 되느냐, 약간 여기서 지금 갈등을 갖다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다. 이걸 갖다가 열지 말지, 정말 이거 지상군 투입을 할지 말지, 아직까지도 최종 결정을 갖다 못해가지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고 그 옆에서 헤즈볼라가 있죠. 하마스보다는 조금 더 전투력이 강하다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헤즈볼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참전 가능성을 갖다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행동할 거다. 니네가 진짜 만약에 가자 지구를 갖다가 지상군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너희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저쪽 남부 쪽에서 이제 칠 거다. 약간 요런 뉘앙스를 보였고, 그래가지고 헤즈볼라는 어느 정도 조금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시그널을 좀 보여줬네요. 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진지 5곳을 갖다가 정밀 유도탄과 박격탄을 발사하면서 참전 전에 이제 몸풀기, 너네가 진짜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들어갈 거다 라는 걸 갖다가 약간 보여주는 정도로 약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란 같은 경우도 조용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조용했었는데, 자, 이란도 이제 좀 움직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을 한다면은 통제 불능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개입할 거다. 약간 개입을 갖다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약간 요 정도에 있어요. 지금 뭐 소규모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소규모로 이제 좀 작전을 들어가는 건 좀 보이는데 지상군을 갖다 대규모로 투입을 하는 순간에는 이란도 움직일 거고 헤즈볼라도 제대로 움직일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크게 얻을 게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들어가서 하마스를 완전히 다 없애고 우리가 막 그렇게 피해가 좀 적당히 나오고 적다면은 분명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옆에서 지금 계속 확장을 갖다가 시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란보다는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레드라인을 경고를 했다. 안 멈추면 통제 불능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거를 이제 이 두 곳에서 이란과 헤즈볼라 이제 개입을 갖다 하려고 하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미국은 얘네들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지니까 개입 못하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은 이스라엘 인근에 항공모함을 갖다가 한 대만 갖다 놓더라도 거의 한 국가 하나의 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항공모함 하나가. 근데 여기에다가 두 번째 항공모함을 갖다 배치하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이라크 때 두 개 갖다 놓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갖다 놨어요. 거의 이거 두 대면은 거의 그냥 솔직히 싸우자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이니까 겁을 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란과 헤즈볼라 니네가 만약에 여기 개입하면은 우린 지금 항공모함 두 대가 지금 동지중해에 지금 와 있다. 언제든지 바로 즉각 출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억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면서 자, 미국은 이제 중국이랑 이제 대화를 좀 계속 이어나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보게 되면 하마스가 있고 헤즈볼라가 있죠. 그 뒤에 이제 국가로 볼 수 있고 좀 강해 보이는 곳이 이란이 있죠. 자, 이란 뒤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형들이 자 이란을 달래줘야 되고 자 이걸 이란이 좀 조용하게 해라. 그래야지 또 헤즈볼라도 조용할 거니까. 자, 그래서 좀 중국에도 계속 손을 대는 모습이에요. 자, 왕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 전쟁을 이제 휴전을 해야 된다. 휴전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블링컨 같은 경우도 중국 확전 방지를 갖다가 역할을 해달라. 지금 휴전이라고 동의를 거의 한 분위기예요. 휴전을 하고 싶지만 그걸 갖다가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시킬 수는 없거든요. 휴전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의견을 갖다가 따라준다고는 했어요. 미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정만 남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지상군을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확전이 되더라도 그 확전을 갖다 방지해달라.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쪽에다 좀 이야기를 좀 잘 해가지고 얘네들 확정 못하게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손을 쓰고 있고요. 자, 블링컨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이스라엘에 이미 방문을 했었고 지금 한 바퀴를 계속 다 돌고 있어요. 자, 중동 순방만 5번째 국가예요 지금. 아랍에미리트부터 대통령을 갖다 회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도 지금 논의를 했어요. 이미 2시간 전인가 아까 뉴스를 보니까 이미 두 군데를 갖다 이미 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동한 걸로 보여져요. 사우디로 지금 이동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15일 날은 바로 또 이집트로 또 가고요. 그러면서 중동이랑 중동은 지금 다 돌면서 전부 다 이제 확전을 갖다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지금 한 바퀴 다 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로는 이제 중국에도 또 전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솔직히 힘들거든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전쟁 지원하는 것도 지금 공화당에서 지금 막 뭐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지지율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걸 공화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바이든의 입지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전쟁으로 어느 정도 좀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전쟁을 양쪽으로 손을 쓰기에는 미국도 약간 좀 한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러시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좀 확전을 안 하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은. 자, 그래서 전쟁 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상군이 투입이 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투입이 됐을 때 헤즈볼라나 아니면은 이란 쪽에서 확전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하면서 들어오는지 그 정도까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은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 아까 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13,000포인트가 있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2,400포인트였죠. 사실상 이거는 깰 가능성이 높아요. 확전으로 간다면은.
자, 바로 깰 가능성이 높은 수치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안 나네 지상고 안 나네 하면서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고, 내일 장 전까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건 좀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장 있었을 때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좀 괜찮게 좀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 CPI랑 PPI가 12개월째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한 달 만에 나름 이제 좀, 이쪽은 CPI랑 PPI가 중국은 오히려 올라가야지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지금 돈을 안 써서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돌려면은 PPI도 좀 올라가고 물가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올라가고, 좀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돈을 쓴다는 게 좀 보여지는 지표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그러면은 재고가 떨어지니까, 재고가 떨어지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이제 반증하는 데이터인데, 아직은 그런 데이터가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장이 좀 내수로 좀 돌아올까 할 때쯤 꼭 한 번씩 이렇게 꺾이거든요. 근데 다음 달 거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쪽 항저우 이제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쪽 아시안 그 올림픽 있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좀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올 거는 같아요.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주 단위로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쪽 데이터는 좋아요. 그쪽 중국 데이터는 좋아요. 그러니까 항저우 그 데이터가 아직 이게 잡히려면 한 달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 데이터가 잡히려면 한 달 더 있어야 되니까 다음 달은 좀 괜찮을 거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국 데이터는 나쁘진 않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중국 GDP는 그거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 PPI는 괜찮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은 중동이고, 미중 갈등은 그래서 조금 약간 뒤로 좀 빠지는 모습인데, 자, 그 사이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도 지금 데이터들이 저렇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미중이랑 어느 정도 조금 화해라는 모습이 좀 나와야지 내수가 좀 진척이 되고, 그리고 부동산 이슈나 이런 것도 조금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바이든을 좀 만나서 뭔가를 좀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란을 갖다가 진정시킬 수도 있고, 러시아를 진정시킬 수 있고, 뭐 전쟁을 진정시킬 수 있고, 북핵도 좀 진정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중국이랑 카드만 잘 주고받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중요하죠. 바이든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지금 재선까지 이제 1년 남았으니까 뭔가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이랑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바이든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줄만 해요. 시진핑도 어느 정도 받아줄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만나느냐 했을 때는 샌프란시스코였던 것 같은데, 아니네, 에이펙 어디서 하지? 자,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기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이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주고받을 게 있으면은 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미중 간 주고받을 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중국도 첨단 뭐 장비나 이런 쪽 첨단 기술 쪽으로 해서 받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다음 달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거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당장 이제 좀 증시가 좀 좋아지려면은 정상회담이 잡혔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좀 그래도 좀 증시가 조금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뉴스인데, 아직까지는 기대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 다음 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봐야 될 거는 좀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데이터들이 많지는 않아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미국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이거는 저는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3분기 아까 말씀드린 GDP, 요게 이제 국장 움직일 때 요게 좀 많이 안 좋게 나오면은 조금 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매 판매 9월달 소매 판매인데, 요거 좋아질 수도 있기는 해 보여요. 9월달. 근데 항저우 날짜로 봤을 때는 9월보다는 10월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 9월달 소매 판매 그래도 조금 양호해졌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중국 이거 소매 판매 쪽은. 자, 그래서 요거까지 소매 판매까지 좀 괜찮아진다면은 중국 증시 괜찮게 아시아 증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또 되겠죠. 18일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19일에는 뭐 금통위가 열리는데, 한국은행에서 이거는 뭐 어차피 동결이 거의 100% 확실히 하니까 한국은 뭐 금리 더 이상 올릴 생각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정도 데이터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지난주가 진짜 경제 지표가 참 많이 나왔죠. 참 많이 나왔는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저 조그마한 PPI 좀만 안 좋았어 했을 때 막 국채금리 막 국채금리 엄청 오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쟁 때문에 국채금리가 떨어졌거든요. 자, 여기서 확전만 안 일어난다면 잘 피해가는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그렇게 큰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봐야 되는 게 뭐다? 실적. 자, 모건 스탠리, P&G 그리고 테슬라, 넷플릭스 그리고 TSMC 등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자, 봤을 때는 솔직히 월요일날은 뭐 별거 없어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 존슨앤존슨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요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크게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 게 지난 금요일날 금융주들 미국에서 금융주들 실적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되게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뭐 크게 맞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으로는 나쁠 이유가 있을까? 뭐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다고 시장을 갖다가 박살내진 않아요. 시장을 박살낸다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만약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박살낼 만한 그 정도의 기업이니까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요일 날이 진짜 많아요. 수요일 날 아까 봤다시 이제 P&G 있고 테슬라 있고 넷플릭스 있고 ASML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 국가니까 램리서치도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 에버트도 있네요. 거기에 모건 스탠리 뭐 나오고 뭐 굉장히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시장을 크게 이끌 거는 분명히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정도 그렇게 움직일 거고 ASML 뭐 그리고 램리서치 빼고 이렇게 3개 정도가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 P&G까지 해가지고 4개 정도 요 정도가 좀 시장을 크게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자마자 또 나오는 게 TSMC 실적이 또 나오죠. 근데 장 전에 나와요. 장 전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바로 얘네들 때려 맞고 얘네들이 이제 장 마감한 다음에 한번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장 전에 또 나오니까 시장에 굉장히 연타적으로 계속 맞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TSMC가 좀 나오고 AT&T까지 뭐 굳이 볼 이유가 있나 싶은데 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을 굳이 움직일 거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금요일 날 여기 나오는 거는 장 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장 지난 다음에 나오니까 뭐 이거는 별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요때 수요일 날 이제 장 전부터니까 거의 수요일 애프터 마켓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이죠. 적용되는 게 목요일일 거예요. 이걸 이제 한 대 맞고서 시간 장 마감 후에 나오니까 우리는 목요일 증시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목요일 전까지 월화수는 거의 전쟁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확전이 안 터지고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보내지 않는다면 월화수는 진짜 애매하게 그냥 약간 박스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미증시 영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빠지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반대매매 그런 것도 아직도 우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반대매매 또 리스크가 더 크다 보니까 그런 분들 또 도망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 다음 주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특별히 월요일 날 볼 것도 없어요. 경제지표 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연설하는 것들이 있는데 연설이 요즘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연설 이렇게 FOMC 멤버가 연설을 하든 누가 연설을 하든 별로 두렵지 않은 게 국채금리가 충분히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세게 얘기를 못해요. 매파 애들도 지금 거의 매파에서 약간 비둘기파로 약간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더 강하게 얘기했다가 시장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 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네들 연설들은 그냥 다 무시하셔도 돼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얘기를 요즘 많이 내놓더라고요. 보면은. 자,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소매 판매 대충 뭐 근원 있고 소매 판매 MOM, YOY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이 소매 판매는 당연히 좀 주는 게 좀 좋겠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컨센이랑 비슷하게만 나와도 괜찮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산업 생산 이거는 뭐 별로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 국장 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미국 GDP 요거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중국 소매 판매 요게 좀 나오죠. 요 소매 판매가 좀 괜찮게 나온다면 그 다음 달 CPI랑 PPI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까지만 좀 봐주시면은 국장을 수요일 날은 중국 데이터에 따라서 국장이 장중에 이제 움직이는 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볼 수 있는 거는 해봤자 화요일 날 저녁에 나오니까 이것도 소매 판매 맞고서 수요일부터는 좀 움직일 게 있네요. 수요일날 국장 수요일부터는 좀 볼 게 있는데 데이터들에 따라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월화는 진짜 전쟁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대응하기도 애매하고 뭐 전쟁에 대해서 뭐 이제 휴전을 한다 아니면 뭐 확전이 됐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월화는. 자, 그러고 수요일 날은 중국 데이터로 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데이터 움직일 만한 건 원유 재고 정도? 유가 좀 움직이나 이 정도 봐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유가는 어차피 전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것 때문에 움직이기보다는 따라 움직이는 정도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20년물 채권이 입찰이 있네요. 이것도 얼마에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는 같아요. 2시에 똑같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입찰이 막 그렇게 안 되기 시작하면은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10년물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20년물 이거 채권 입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하고요. 그러고 쭉 보면은 뭐 제조업 활동 지수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업 청구 수당 이것도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차이가 나게 막 크게 예상치와 달리 크게 뭔가 데이터를 갖다가 막 잘못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요 데이터들로 인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채권 정도, 채권 금리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많이 안 좋게 나오면은 채권 금리 확 오르겠죠. 그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할까 싶기는 해요. 왜? 목요일날 같은 경우 실적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오히려 이건 다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그래서 별로 볼 게 없어요. 금요일도 거의 볼 게 없네요. 그냥 뭐 이거 연설들 있는데 연설들 다 좋게 얘기할 거여서 얘네들이. 자, 요 정도 있고 별로 강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실적이다. 자, 수요일 날 나오는 요 실적부터 이제 좀 실적 장세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한국 금통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가계부채랑 이것저것 다 껴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환율은 지금 방어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환율을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고 나름 잘 방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 방어만 좀 계속 1,400원 아래에서 잘 방어를 한다면은 굳이 기준금리를 한국은 올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동결을 할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하죠. 지금 미국도 이제 동결로 가기 시작했는데 지난번 동결, 이번 동결 그리고 11월 동결을 하고 나면 12월까지 만약에 동결을 한다 미국도 지금 뭐 상반기냐 아니면 하반기냐 뭐 금리 인하 얘기가 좀씩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준금리 이제는 뭐 이제 4에서 6월쯤에 인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내년 초에 이제 금리를 내린다 뭐 예측 증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금리 인상하는 그런 내용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10년물 보게 되면은 10년물이 여기서 좀 꺾였죠. 그 난리를 치면서 발광을 했었는데 이거 꺾은 게 결국은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꺾인 거고 이 전쟁이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좀 대피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금값이랑 이쪽 채권들 국채를 좀 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 하락해주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봤을 때는 사실상 여기 4.4포인트까지 와야지 어느 정도 그래 좀 진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빠져줘야지. 그 다음에 좀 반등하고 그러고 다시 내려주고 요런 모습을 좀 기대는 해봅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올지는 뭐 다음 주 가봐야지 알겠죠. 자, 그리고 유가도 뭐 전쟁이 난다고 해서 빠진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때 이때 큰 폭으로 빠졌을 때는 그거였죠. 이제 그 유가에 이제 베팅했던 그 움직임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갖다 좀 보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갭 떠가지고 막 움직이고 한번 확전이 아니야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또 움직이는 모습.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지상전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전쟁 나면은 유가 더 오르겠네 그쪽이 아무래도 중동이니까 막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증시가 빠졌었던 게 유가가 오르면서 미증시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어차피 저 유가는 확전이냐 아니냐 지금 이거 움직인 거는 선반영이에요. 이거 확전하는 거 아니야? 지상군 투입한댔잖아. 24시간 뒤에 지상군 투입한다고 했는데 투입을 안 했어요 지금 주말 동안에. 그래서 월화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지상군 투입하냐 안 하냐 그런 식으로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을 잡기 좀 어려울 거예요. 월요일랑 화요일은. 수요일부터는 이것저것 데이터들이 좀 나오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줄 만한데 월화는 뭐 데이터도 나오는 거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뉴스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뉴스.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좀 내려주는 듯 했는데 다시 좀 올라왔죠. 결국은 봐야 되는 거는 1340원이라고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1340원이 앞전에 있었던 저항 구간이었었고 저항 구간 그걸 돌파하면서 갑자기 정신 나간 듯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눌림 줬으니까 눌림 주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겠죠. 눌림 주고 여기가
지지가 강할 거 아니에요. 저항이 그렇게 강했으면 지지가 강하니까 자, 한번 반등 주고 그러고 내려가야 되는데 요러한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금통위에서 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인상 안 할 것 같으니까 뭐 계속 여기서 버텨줄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좀 진정되려면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금리랑 이쪽 유가랑 전체적으로 좀 나머지가 좀 진정이 되면 환율은 따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좀 나머지 애들 먼저 봐야 되고 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국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 하방주의는 하방주의인데 국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도 못 왔어요. 2550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분명히 왔다가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맞고 이제 그러면 좋아 하고 돌파하는 요런 그림이 참 좋은 건데 지금은 반대 매매가 아직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되돌리면 빨리 못하는 모습이고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여기서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도 이 말도 안 되는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왔던 게 이때가 반대 매매 때문에 이제 터졌거든요.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또 만들고 계속 연속적으로 만드는 거. 자,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때만 살짝 볼까요? 자, 돌려주나 했는데 다시 한번 찍어 눌러요. 자, 전 저점보다 그 위에서만 움직인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자, 여기서 눌렀는데 2400선보다 위에 대충 한 2420선 뭐 30선 요 정도에서 대충 움직인 다음에 자, 천천히 또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전쟁이라는 이슈가 좀 껴있으니까 그건 변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수직 낙하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요 정도의 반등은 있었지만 요 반등이 뭐 얼마나 강했을까 싶기는 해요. 사람들이 느꼈을 때 내 종목은 안 올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구간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락만 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 당시에 최고치가 거의 2668이었어요. 거의 2600, 2700 근처까지 갔었던 그런 꼭지에서 자, 지금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24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대 매매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들어 올린다? 거기다가 이슈도 있으면 그러면 한 번 정도 눌러줄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걸 확인 자리라고 하거든요. 지수에서도 차트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V자 반등이 그대로 안 나오고 확인 자리 한 번 더 주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지 아니면은 쌍바닥보다 살짝 높은 자리 한 요 정도 자리에서 이렇게 돌릴지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정도 눌리면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리상. 그래서 월화 정도 좀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수목 정도의 막 지수도 좋고, 뭐 소매 판매도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좋아지면, 그리고 중국 뭐 GDP가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전부 다 모든 데이터들은 좋아지면은 뭐 괜찮게 또 반등할 그런 모습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남은 주말 동안에는 확인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쪽 확전되는지 지상군 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주생군 투입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바로 확인해야 되는 게 헤즈볼라랑 이란 쪽 움직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말씀드릴 게 좀 많다 보니까 영상이 좀 많이 길어져요. 요즘 전에는 러시아 뭐 전쟁도 그냥 조용조용해지고 뭐 그냥 별거 없다 보니까 막 영상이 막 한 20분 안쪽으로 끊었었는데 이 영상만 해가지고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오늘 영상 들어서 감사합니다.